설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이번 강좌는 앞에서 다룬 브러쉬 기본적인 내용들만을 가지고서 하나의 예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새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폭 600, 높이 700, 해상도 72, 색상 모두 RGB,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지정하고 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현재 색상 패널을 보면 전경색이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검정색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제 경우는 블루톤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15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브러쉬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흰색 배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브러쉬 종류 패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드라이 재질 브러쉬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 브러쉬나 하나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골라주는 브러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원 브러쉬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다른 브러쉬, 원하는 브러쉬를 골라주셔도 됩니다. 다만 브러쉬 미르 보기 우측에는 아이콘이 있지요. 이 아이콘이 보이지 않거나 또는 브러쉬 모양 아이콘이 있는 브러쉬들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우개 모양이라든가 손가락 모양 또는 브러쉬에 눈물 모양이 있는 그러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실 경우는 이 예제를 따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반드시 브러쉬 모양 아이콘 또는 아이콘이 없는 그러한 브러쉬들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 하나 골라주시고요.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거나 이 빈 영역, 바깥쪽 영역을 클릭해서 패널을 닫아줍니다. 키보드에 있는 대괄호 열기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축소해 주거나 대괄호 닫기를 클릭해서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줄 수도 있죠. 이러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서 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브러쉬 칠 작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요. 작업하다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될 경우 작업 내역 패널을 이용해 주시거나 편집에서 단축키죠. 컨트롤 누르고 Z키 이러한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면서 조금씩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브러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일반 브러쉬 들어가셔서요. 부드러운 원, 이 브러쉬 선택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경도 값이 0%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 항목을 체크하시고요. 흐름 정도는 10%에 맞추겠습니다. 색상 선택해 주겠습니다. 전경색을 이 정도 색을 지정해 줄까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에어브러쉬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브러쉬의 특징은 한 지점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그만큼 분사량이 많아서 잉크가 진하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200 정도 주시고요. 한번 1초 또 여기는 2, 3초 이렇게 눌러보시면 같은 브러쉬 크기라도 분사되는 시간 차에 의해서 진한 농도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부분 정도에서 손목을 좀 힘을 좀 푸세요.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1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버튼을 뗄 겁니다. 1초. 그리고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괄호 열기를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줄인 다음에 한 70 정도 줄여볼까요? 이 상태에서 한 지점 계속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진해지면서 이와 같이 은은한 달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또 바꿔주셔야 되겠죠. 부드러운 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선명한 원, 이 브러쉬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브러쉬의 특징은 바로 경도값이 100%, 가장자리가 좀 딱딱하게 표현되는 브러쉬입니다. 자, 이 브러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에어 브러쉬 항목이 지금 체크가 꺼져 있는데요. 에어 브러쉬 항목을 쓰지 않았을 경우는 흐름 값을 다시 100으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정경색 이 부분이죠. 이 부분 D를 눌러서 기본값 검정색과 흰색으로 바꿔놓고요. X를 눌러서 정경색과 배경색을 바꿔주겠습니다. 즉 현재 정경색을 흰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좀 작게 4 정도에 맞추겠습니다. 브러쉬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단축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Shift 키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그릴 때 이렇게 자유롭게 선을 그리다가 한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선 또는 한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수직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평 또는 수직선을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 한 점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마우스를 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지점을 클릭할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두 점이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됩니다. 한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뗀 상태에서 다음 지점을 누를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Shift를 누르고 클릭, Shift를 누르고 클릭, 클릭. 이와 같이 사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Ctrl Z. 자, 이번에는 사선을 그리면서 사다리 하나를 추가해 넣겠습니다. Shift 키를 잘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됐습니다. 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다른 브러쉬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브러쉬 종류 패널을 연 다음에 좀 키울까요? 레거시 브러쉬. 만약에 레거시 브러쉬가 이 목록에 없다면 여기서 레거시 브러쉬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지요. 클릭, 기본 브러쉬 쭉 내려서 여기 있네요. 이 초원 브러쉬를 선택해 줍니다. 빈 공간 클릭해서 일단 패널을 빠져나오겠습니다. 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원근감 있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풀은 브러쉬 크기도 좀 작고 불투명도도 좀 낮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까이 있는 풀은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고요. 불투명도 값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지요. 이러한 작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숫자 키나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대괄호 열기 닫기죠. 이러한 키를 누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40 정도에 맞추고요. 불투명도도 숫자 키 3을 눌러서 30% 정도 주시고요. 이쪽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브러쉬 크기를 70 정도 키울까요? 불투명도도 6을 눌러서 한 60% 정도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앞쪽에서
자, 이 정도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브러쉬 크기를 좀 더 키우시고요. 한 90 정도 키워졌네요. 숫자 키 0을 눌러서 완전하게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가까이 있는 풀 몇 가닥을 좀 더 키울까요? 자, 이렇게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브러쉬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건데요. 풀 브러쉬를 보면 브러쉬 설정이 정경색과 배경색이 랜덤하게 섞이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을 칠하게 되면 검정색과 배경색이 랜덤하게 섞여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 배경색, 검정색을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검정색이 전혀 섞이지 않도록 설정을 좀 바꿔주신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조금 지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기를 키워서 조금 브러쉬가 큰 부분도 좀 나오게 이렇게 지워지는 느낌으로 한번 덧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허전하지요. 여기에 눈 내린 느낌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브러쉬 레거시 브러쉬에서 종합 브러쉬로 가셔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눈송이 별을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눈송이 골라주신 다음에 브러쉬 크기와 농도를 적절히 주셔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밑에쯤에 하나 찍을까요? 이렇게 좀 작게 위쪽 좀 더 크게 불투명도도 조절해 가면서 그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개 더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렵지요?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브러쉬 칠 작업을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사선을 그릴 때 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캔버스 자체를 돌려놓고 그릴 수가 있는데요. 손바닥 도구를 쿡 누르고 있으면 나오는 이 패밀리 도구 중에서 회전 보기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캔버스 가장자리를 클릭해서 회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칠하기 편한 각도로 회전시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지요. 다시 이 도구를 따닥 클릭하시면 원위치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급하게 책 표지 디자인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포토샵을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다른 툴을 익힐 시간은 없었고 오직 브러쉬 그 다양한 종류들만을 이용해서 책 표지를 뚝딱뚝딱 디자인했었던 것 같아요. 눈 모양도 있었고 사슴 모양, 기러기 모양 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포토샵 기초 강좌 처음 부분에 브러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도구들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브러쉬 도구이기도 합니다. 포토샵 기초 강좌 처음 부분에 브러쉬 관련 기술을 다루고자 할 때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버전이 달라지면서 브러쉬 환경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낮은 버전 사용자들이 이 강좌를 따라 하시는데 시작부터 살짝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모든 버전의 차이점을 다룰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버전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20, 2019 이러한 최신 버전들은 브러쉬 종류가 폴더별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죠. 브러쉬 옵션 메뉴를 열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레거시 브러쉬, 즉 이전 사용자 브러쉬도 클릭해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CS6 같은 낮은 버전일 경우는 명칭도 조금 다르지요. 레거시 브러쉬 안에 있는 기본 브러쉬들이 이와 같이 나열되어 있고요. 브러쉬 옵션 메뉴를 열어보면 더 많은 브러쉬들이 여기에 보이죠? 이 부분들 브러쉬들을 추가해서 더 확장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러쉬 재설정을 이용해서 이 명령을 클릭해서 기본 브러쉬로 다시
초기화 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버전이 조금 달랐을 경우 패널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 이 부분을 한 번씩 눌러서 메뉴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